안녕하십니까. 낙찰을 받았지만 정말 어이없게 날리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보증금을 날릴 수가 있나? 되게 어이없는 경우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막상 닥치고 보면은 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는데 5개를 뽑아봤습니다. 보증금을 날린 어이없는 경우 첫 번째는 아주 기본적인 권리 분석을 안 하시고 입찰을 하신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경북 상주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최초 감정가가 이제 2억에 진행이 됐어요. 한 분이 받으셨는데 단독으로 1억 6천에 받으셨는데 말소 기준 권리가 2022년에 있는데 임차인이 2019년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요.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 신고도 안 하고 보증금도 모르는 미상인 임차인인데 인수를 해야 되는 건데 덜컥 이제 입찰을 하신 거죠. 정말 기본적인 선순위 임차인 건인데 입찰을 하셔서 1,400만 원 정도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인데 정말 기본적인 권리 분석만 해도 이렇게 어이없이 날리진 않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만약에 이분이 확정일자도 있고 배당도 했고 그다음에 보증금이 예를 들어 한 1억 정도라고 해서 선순위이기 때문에 배당을 먼저 받잖아요. 낙찰을 받아서 선순위로 다 배당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인수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받으면 불이의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권리 분석을 잘 하셔야 되는 그런 경우고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천안에 있는 레이크타운 푸르지오라는 아파트입니다. 명세서를 보면 지분 물건이에요. 전체가 8.9평이고 건물 면적이 20평인데 매각 물건이 지분 매각이라고 분명히 돼 있거든요. 입찰하신 분은 이제 전체로 알고 계신 거예요. 당연히 지분 물건이기 때문에 감정가도 절반 가격밖에 안 되죠. 최초 감정가가 2억 1천이에요. 네이버 시세 보면은 3억 7천이 최저가네요. 당연히 50% 감정했기 때문에 가격이 쌀 수밖에 없는데 한 번 유찰돼서 이분이 3억에 받았어요. 최초 감정가 2억 1천에서 145% 정도에 받았는데 제 생각엔 이분은 분명히 이게 전체인 줄 알고 받았다. 받고 나서 보니까 자기 지분은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6억에 산 거지. 그래서 이분은 미납을 했다. 정말 어이없죠. 이런 게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것도 이제 권리 분석하고 조금 연관이 되는데 이분은 이제 세금 고려를 안 한 것 같아요. 대구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초 감정가 2억 7백이었고 1회 유찰돼서 1억 4천에 진행이 됐는데 1억 5천에 이제 한 분이 받았어요. 세입자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선순위였고 2018년에 1억 8,300에 보증금이 있고 배당 요구도 했어요. 이 금액을 이제 인수를 하면 되겠구나 하고 이제 낙찰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근데 2022년에 채권을 설정을 하고 불과 1년 뒤에 해운대 세무서에서 이제 압류가 걸렸죠. 세금 같은 경우 이제 법정기일이 임차권이나 전입일자 앞에 있으면 세금 먼저 배당이 되기 때문에 낙찰 받으신 분이 보증금 이제 인수해야 되는 금액이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공매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이 법정기일이랑 자세히 나와서 알 수가 있는데 경매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금 압류가 들어간 물건은 아무리 뒤에 있다고 해도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입찰을 하면 안 돼요. 세금이 얼마가 공제될지를 몰라요. 몇 억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뭐 몇십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보증금을 포기할 수밖에 없죠. 세금 등기, 압류 등기가 아무리 좀 몇 년 뒤에 있다고 해도 안심하면 안 되는 게 법정기일은 훨씬 그 이전 몇 년, 수년 전이기 때문에 세금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만약에 채무자가 주인이면 상관없어요. 뭐 세금 뭐 배당이고 이런 거 신경 쓸 게 없는데 선순위 세입자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을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일산에 있는 풍동 쌍용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이 52평이니까 한 60평형 정도 되는 아주 대형 아파트인데 감정가가 6억 7,800에 감정이 됐고 4명 입찰해서 5억 7천 낙찰이 됐어요. 차순위는 5억입니다.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사 비용에 대한 유치권 신고가 돼 있어요. 7천만 원. 아마 인테리어 한 공사업자가 신고한 것 같은데 공사 비용에 대해서는 유치권으로 인정받기가 좀 쉽진 않아요. 어찌됐건 신고가 돼 있어요. 6억 3천에 실거래가 됐고 작년 23년 6월에 현재 네이버 매물은 7억 5천에 나왔어요. 5억 7천이면은 나쁜 금액은 아니거든요. 손해볼 금액은 아닌데 왜 미납을 했을까? 아마 유치권이 걸려 있어서 대출의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좀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진짜 유치권이 인정돼서 7천만 원을 인수해야 되는 뭐 거의 좀 확률이 희박하긴 한데 그런 잔금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되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마지막 물건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특이한 사례인 것 같아요. 경기도 안성에 있는 중리 2차 동광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물건 번호 보시면 110번이에요. 거의 뭐 100개 가까이 이 아파트 전체가 이제 나온 물건이었는데 최초 감정가 1억 6,800에 진행이 돼서 한번 유찰이 돼서 1억 1,700까지 떨어졌죠. 1억 6,100에 낙찰을 받으셨고 미납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 좀 너무 높게 받은 것 같아요. 지금 네이버 매물이 1억 6천 정도인데 1억 6,100에 받았으니까 과하게 받았죠. 그래서 차순위에게 이제 매각 허가 결정을 내렸는데 이분이 또 미납을 하신 거예요. 1등, 2등이 다 미납을 한 거죠. 차순위는 왜 미납을 했을까? 관리비가
차수가 거의 500만 원 가까이 미납이 돼 있어요. 거의 뭐 1억 6천이죠. 관리비까지 더하면. 충분히 더 좋은 집을 일반 매매로 골라서 인테리어 된 거 위주로 지금 뭐 시기도 안 좋기 때문에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1억 5,300은 조금 의외긴 하네. 차순위까지 자기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증금도 날리는 거거든요.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보증금을 또 날리는 건데 1등, 2등이 다 미납을 한 정말 특이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된날 보증금 걸고 차순위 신고하는 그렇죠. 못 받죠. 그날 차순위 신고할 때 보증금 공탁되는 거죠. 선순위가 1등이 낙찰 받아가면은 공탁된 거는 차순위한테 돌려주고, 만약에 이분이 미납을 하면 차순위한테 너 할래 말래 해서 하는 건데 이분도 미납을 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거의 2천만 원 가까운 보증금 미납을 후원자만 뭐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그게 다 배당 지원으로 들어가니까.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렇게 보증금을 날리는 어이없는 경우도 한번 봤는데,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꼭 확인할 건 확인하고 잘해서 좋은 수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